춥다 그러셔. 하긴 난 긴팔 입었지. 나는 이게 감사합니다. 저기 왜 안 와요, 저 친구? 예? 집에서 해보니. 왜 또 집에서 해, 혼자서. 자, 8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를 보면 수수료 얘기가 있습니다. 자, 수수료는요, 일단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상담 권리 분석 수수료 해가지고서 2번 주의사항에 이렇게 점이 아니고 선이 있죠? 세 번째 선 봐봐요. 위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체결 후 전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가 있죠? 거기에 역시, 그러니까 86페이지 맨 끝에 줄이요. 위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실비도 보세요. 실비도요, 여러분들 그 주의사항에, 세 번째, 위임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의 세 번째. 실비. 언니, 실비요, 실비에. 저쪽 페이지. 예, 실비. 하여간에, 세 군데 다 뭐가 적혀 있어요? 예, 위임계약 체결 전.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면 뭘로 나와? 후로 나온다니까. 그럼 틀려요. 위임계약 체결 전. 그 다음. 자, 수수료는요, 일단 두 종류의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권리분석 취득 알선해주는 상담 수수료 있어요. 이게 50만 원 범위요. 상담 수수료 얼마요? 50만 원. 예, 50만 원인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 보십시오. 자, 원주 뭐 어디에 27번지 땅 이거 권리분석을 의뢰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야? 여기 화천에 있는 무슨 그거 뭐 30번지 뭐 이것도 같이 권리 분석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몇 건 받는 거야? 2건 받으니까 50만 원 해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이렇게 개별 매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한 건을 기본 50만 원으로 하고 한 건 추가될 때마다 5만 원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어요. 한 건 추가 시마다 얼마요? 5만 원. 그런데요. 자. 경매가 원주시 27번지 그러면서 28번지, 28-2번지, 29번지, 30번지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매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얘네가 한꺼번에 어떻게 하냐, 경매. 같이 하는 거야. 예, 이런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3건까지는 기본이요. 그래서 5만 원 범위에서 더 받는다는 거예요. 3건을 추가한 게. 그러니까 저 얼마 받는 거예요? 예? 또 더하기도 못해요. 예. 예, 60만 원. 저게 만약에 다 개별 매각이었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별 매각이었으면. 예?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요거 50만 원이고 개별일 땐 다 건당 5만 원씩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괄 매각이냐 개별 매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상담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매수 신청 대리행위 수수료 법원 가가지고 하는 거요. 가면 반드시 1등 한다, 1등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최고가 신고인이 안 됐어. 여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는 최저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는 1.5%, 감정가를 기준으로는 1%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최저 매각 대금 얼마? 최저 매각 대금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초야. 최초라는 것은 이게 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받는다? 1%니까. 그런데 이게 1차 유찰됐어요. 그럼 2억 1천만 원이 최저 매각 대금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얼마까지 받는다? 1.5. 그러니까 얼마요? 예, 315만 원. 그래서 3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예요. 됐습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최저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1.5%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등을 반드시 한다, 1등 못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1등 못했어. 즉 그러니까 최고가 신고인이 안 됐어. 이거 안 된 거로 썼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못했을 때, 1등이 안 됐을 때 50만 원 범위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못하게 되면 상담 수수료와 어때요? 예?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수수료와 감정가를 합쳐서 저렇게 되면 얼마 받는 거예요? 100만 원 범위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요것이 여러분들 일단 수수료에 대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 다음 실비입니다. 실비는요, $30만 원 범위에서 받아요. 얼마 범위요? 근데 실비의 특징은 통상의 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을 띄거나 등기부등본을 띄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 것들의 그 비용들, 통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들 있죠. 그걸 실비로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뭐에 포함된 걸로 봐? 여기 중개수수료 여기에 포함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받는 게 아닌데 어떤 걸 그럼 실비로 받냐? 여기서 말하는 그 실비라고 하는 것은요, 저런 게 아니라 특별 비용이요. 실비는 뭐다? 대표적인 게 장거리 교통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특별한 비용만이 실비이지 통상의 비용까지 실비의 범위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범위다?
사실상 실비는 쓴 돈인데 어떤 범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실비에서는요, 이걸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비용들, 뭐 등기부등본 띄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중개사법에서는 그거 실비요 아니요? 실비로 받는 거야, 중개사법은. 근데 여기선 그거 받는다 못 받는다? 뭐에 포함된 걸로 봐요? 예,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86페이지에 그 수수료에 대한 그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은요, 수수료하고 뭐가 적혀 있어? 점. 영수증.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는요, 영수증 얘기가 있나요? 수수료에? 없어요. 실비에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또 합격이요. 예, 중개사법에서는요, 분명히 그 외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 얘기가 없어. 확인 설명서가 대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중개 수수료든 실비든 중개가 아니죠.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든 실비든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수증 이야기가 있다. 고개 들어보세요. 자, 권리분석 상담 수수료 얼마까지 받는다? 그래요. 50만 원까지 받고, 개별 매각일 때는 3건을 초과시, 1건 초과시. 그래요. 일괄 매각일 때는 얼마 범위? 그래요. 그 다음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해줬을 때 1등 못하면 1등 했을 시에는 감정가 기준, 그 다음 최저 매각 대금 기준. 여러분들 여기는요, 매수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매수 신청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조건 1등 시켜주는 게 좋잖아. 예, 기껏 50만 원 받을 거 1등 못하면 1등 하게끔 이거 최저 매각 대금 지금 3억인데 1등 시켜 한 6억 써. 얼마 써? 6억. 그러면 6억을 기준으로 받으면 600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매수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다, 아니면 최저 매각 대금과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예, X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실비는 얼마 범위? 그리고 얘는 위임계약 체결 전, 위임계약 체결 후.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의무와 금지 행위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거기 의무, 뭐 일반 의무,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무들이 거기 기술되어 있고요. 특히 중개사법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 업무정지 사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요? 이게 임등치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임등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4번을 보십니다. 3번은요, 이거 질서유지 의무입니다. 중개사법엔 품위유지 의무가 있죠? 여기는 품위유지 의무 대신에 무슨 의무가 있어? 예, 질서유지 의무. 법원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는 거요. 매각장소, 그러니까 경매법원에서 좀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위화감 조성하지 말라. 예, 위화감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머리 짧게 깎고. 예. 그 다음에 4번은 보십시오. 4번은요, 신고 의무가 적혀 있어요. 무슨 의무? 며칠 내 신고를 하랬어? 중개사법에서 발생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누구한테? 지방법원장한테 신고한다 그랬죠? 지방법원장한테 신고해. 그래서 사무소 이전이 있었을 때, 휴업 폐업을 했을 때, 자격이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되고 업무정지 받고 자격정지 받았을 때, 그 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었을 때, 다 언제까지 신고? 누구한테?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자격정지는 왜 있어? 자격정지는 누가 받소?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아? 자격정지 받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요? 그런데 여기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해 못해? 근데 왜 자격정지 받았을 때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리야. 네, 맞아요. 법인 대표의 정체는 소속이 되니까. 그래서 법인 대표가 자격정지 받았을 땐 다음 달 10일까지, 죄송합니다. 10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건. 왜? 뭐라서? 대표자가 업무하잖아. 대표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정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보세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의 금지행위와 여기의 금지행위는 달라. 여기의 금지행위는 어떤 게 금지행위냐 이거요. 여기 칠판을 보시오. 자, A 물건에 대해서요. 이게 최저매각대금 3억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물건을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갑이 요거 좀 구해주셔 했어. 됐어요? 근데 이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들어? 지가 사고 싶어. 누가 사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갑 매수신청 대리하면서 자기가 또 자기 이름으로 또 들어가. 그럼 누가 1등하게 썼겠어? 예? 자기 1등하고 얘는 이런 짓 하면 돼, 안 돼? 그게 금지행위라는 거예요. 또는 갑이 이 물건에 대해서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을이 와가지고 또 요 A 물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맡기는 거야, 위임. 그런데 갑에 대해서 자기는 위임계획을 이미 체결했거든? 그럼 을에 대해서 또 해주면 누가 1등이야? 한 사람한테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배신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금지행위야.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2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금지행위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이중등록이야.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하는 행위. 무슨 뜻이야 그게? 그렇죠. 대리받고서 자기도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3번은 뭐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을, 이건 무슨 얘기야? 갑한테도 하고 을한테도 하고. 그게 금지행위의 대표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4번 같은 건 뭐요? 4번, 5번 이런 거. 예? 4번, 5번은 양도되어야 그게요. 그죠? 명칭의 문제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거기서 보시면 돼요. 하여간에 여러분들 금지행위로 시험에 나오는 건 1번, 2번, 3번이야. 이중등록. 또 예, 두건 대리. 그 다음 대리하면서 지가 사는 거. 요것들이 뭐다? 금지행위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감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감독은요, 감독상 명령은 중개사법에 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에서는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중개사법에서는 감독상 명령 누가 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에 있어서는요, 협회와 지부고, 지회는 여기서 안 다뤄져. 귀찮다는 거야. 지회 다룬다, 안 다룬다? 협회와 지부로 나누어서요, 협회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 누가 한다? 예, 법원행정처장.
지부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 누가 한다? 예? 이렇게 감독상 명령 스타일이 둘로 쪼개진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 누가 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 중개사법은 어떻게 돼 있어? 아, 감사합니다. 네, 합격이요, 합격.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심지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 그거였죠. 그러나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 누가 하는데, 그런데 이 지방법원장이 이 감독상 명령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예,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누구에게 할 수 있다? 지원장과 협회 지부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지원장한테 한다, 협회 지부에 한다. 왜? 아, 지원장도 되게 높아. 잘못하면 지원장이 지방법원장보다 선배일 수 있어. 같은 판사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지방법원 있다 없다? 원준 없다.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이다. 그래서 이 지방법원장의 섹터가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감독상 명령 섹터가 넓기 때문에 지원장하고 협회 지부한테 하는데, 아, 원주 지원장도 만만치 않게 높은 사람이야. 잘못하면은 안 돼. 그래서 누구한테도 해? 협회 지부. 그래서 두 사람은 레벨이 같은 거야. 좀 차이나. 이 사람은 뭐야, 성격이? 개업공이야. 여러분들 여기 그 강원도 지부장 누가 할 것 같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요. 근데 지원장은 판사님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직접 감독상 명령하거나 지원장한테 업무를 위탁시켰을 때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감독상 명령할 땐 와라 간다, 이 두 가지가 어떻다? 다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독상 명령을 위임받아서 할 적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출입하여 조사 검사밖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아, 얘 성격이 뭐야? 개업공.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주제에 자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내리고 이러면 돼, 안 돼? 공손하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가가지고서 뭐 이거 이런 일이 있다는데 뭐 좀 서류 좀 주시오 하고 지가 가서 받아와야지. 그래서 협회 지부가 감독상 명령할 때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이런 거 할 수는 없다.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수업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네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88페이지 1번. 자, 1번 협회에 대한 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협회의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한다. 그 다음에 감독사무의 위탁,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업무를 협회의 지부와 누구에게? 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죠? 예, 위탁받았을 적엔 이것을 결과를 업무 실시하고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한테 보고한다. 그 다음 4번 감독상 명령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장이나 감독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할 적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게 하는 방법 다 된다. 그러나 협회의 지부장이 동그라미 2번이요. 감독 사무를 행할 적엔 이때는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밖에는 없다. 그죠? 와라, 보자기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의 통지. 자, 3번의 통지는요, 가끔 나오는데, 내가 저 새로운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딴 동네 문제들에서는 이게 좀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통지. 자, 거기 보시면은요, 1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그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지방법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쪽에서 발생한 일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외웠어요? 절 좀 보시오. 어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법상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수업을 했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등록관청이 통보한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누가 알게 되냐면은 협회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예. 반면에 매수 신청 대리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알게 되겠어? 근데 이 상호 간의 일들이 단절되어 있으면 되는데 단절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게 되면 원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방법원장한테 며칠 내 신고해야 돼. 근데 하더라? 안 해요. 그리고 법원은 얼마나 웃긴데요, 법원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중간에 있잖아요. 폐업하고 관두고 뭐 하고 했는데도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그냥 돼 있어. 그러니까 관심조차도 없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그냥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는데 일단 협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협회는 누가 관할한다 그랬어?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벌어진 일 협회가 누구한테? 법원행정처장. 근데 법원행정처장이 요거는 지방법원장이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지방법원장에게 가르쳐줘. 그 다음에 매수 일 하면서 벌어진 일을 누가 먼저 알아? 이건 누구한테? 그럼 법원행정처장이 이게 등록관청 저쪽으로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통지는 이쪽에서 벌어진 일은 이렇게 이쪽에서 벌어진 일은 이렇게 가는데 윙크 뭐요? 근데 이게 팔자 눈썹이야. 기간이 저렇게 돼요. 저기는 뭐요? 10 기간 없다예요. 10 기간 없다. 윙크 하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벌어지니까 맞아. 이건 맞는데. 자, 저건 무슨 달이요? 상현달. 이건 이게 상현달인데 저쪽 방향, 저쪽 방향이 같나? 다르죠? 오른쪽, 둘 다 오른쪽 그랬구나. 예, 이건 무슨 달? 이건 하현달이요. 자, 상현달이 먼저 뜨고 하현달 뜨고 하현달 뜨고 상현달 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름이요. 이게 보름이고 이게 상현이고 이게 하현이에요. 그래서 하현달이라고 하는 것은 뜨면 곧 다음 달 돼. 하현달 뜨면 뭐라고? 다음 달.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현이 여기는 다 뭐가 있어? 지금 현이 위로 있어? 아래로 있어? 아래로 있잖아. 이게 현이야. 이게 원에 있어서 이게 뭐야? 현이야. 현이 아래로 있으면 그게 하현인 거야. 그래서요 여기는 현이 어디로 있어? 그럼 다음 달 된다니까. 하현달 뜨면 곧.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쳐야 돼. 여기는 그래서 다달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다달. 먼저 해야지. 그리고 얘는 또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돼? 됐어요? 자, 정리 앞으로 와요. 어이, 어렵지 않아! 어이, 중개사법에서 벌어진 일, 협회가 먼저 알아. 매수신청 지방법원장이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협회와 지방법원장 놓고 가운데 연결고리 뭐? 법원행정처장 놓으세요. 그리고 저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 협회가 법원행정처장한테 통지한대. 며칠?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한테 한대. 없어. 그래. 지방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한테 한대. 다달 10일. 법원행정처장이 협회한테 한대. 됐어요? 다시요. 문제는 제일 먼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틀리는 거야. 여기 뭐부터 써야 돼? 중개사법의 얘기다. 협. 그 다음 이렇게 쓰고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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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돼 있나? 협회가 1번 법원 행정처장한테 통지한대. 며칠? 10일. 2번 법원 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한테 통지한대. 며칠? 3번 지방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한대. 다달?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에 한대. 4번이 다달 10일로 나와요. 4번이 다달 10일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틀릴 거예요? 안 틀릴 거예요? 예? 안 틀려야지. 됐어요? 그 다음 14번 등록 취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절대적 등록 취소는 중개사법에서 어떤 벌어진 일들, 이것들이 원칙적으로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요 중개사법에서 벌어진 일들이야. 그러니까 절등치인데 문제는 5번, 6번이에요. 몇 번이요? 5번. 그 5번, 6번이 임등치의 1번, 2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임등치의 1번, 2번. 예, 그거밖에 없다니까. 자, 여러분들 절등치는 등록 당시, 임등치는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보 당신
예, 본처는 절대적이야. 근데 후처는 조강지처하고 달라. 후처는 임의적이요. 됐어요? 그래서 후자가 들어가면 뭐야? 임등치. 그 다음 당신 들어가면 그렇게 구별해달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 임등치의 8번을 보세요. 자, 임등치의 8번.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 중개사법에서는 요거 뭐요? 절등치야. 근데 여기서는 절등치요. 요게 임등치요. 요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겠죠. 누구한테? 지방법원장한테. 며칠 이내? 예? 7일 이내. 예, 며칠 이내요? 7일 이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7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게 몇 번에 있냐면은요, 7번에 있을 거예요. 7번. 며칠 이내 반납한다? 단, 개인이, 그죠? 사망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7일 이내 등록증 누가 반납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그랬잖아. 세대를. 그래요. 그리고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누가 반납한다?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자. 중개사법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 취소 시에는 7일 이내 중개사법에서는 누가 반납한다? 예? 대표였던 자가 반납이야. 근데 여기는 대표다, 대표 또는 임원이다. 예, 대표 또는 임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자,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땐 며칠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죠? 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문제도 있다, 없다? 어디 청문이야?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돼요. 며칠 이상 기간을 정하여? 10일 이상 기간. 여긴 청문제도가 없는 대신에 무슨 제도를 갖고 있다?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됩니다라는 거요. 자, 그래서 청문제도가 없는 대신에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 업무정지. 절업정, 임업정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은 몇 개월? 예? 예, 1월에서 2년 이하야. 근데 그게 월연인데 년년이나 월월로 고쳐서 내요. 됐어요? 그 다음 명칭의 표시를 보세요. 자, 명칭의 표시는요, 2번을 보시면 등록이 취소되게 되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 줄 치세요. 등록 취소되면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그 표시를 어떻게 한다? 제거. 근데 업무정지를 받으면 제거 출입문의 표시. 어떤 게 더 시원찮아? 아, 제거하면 깔끔하지. 나는 업무정지 먹었어 하고서 출입문에 표시해 놓으래. 그럼 손님 들어오다가 좀 이상한데 이 사람? 하고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그것도 딴 데야 아니면 출입문이야? 어쨌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그걸 거꾸로 내.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맞췄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고개 드시오. 뭐 했어? 지금까지? 그래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거 다뤘어요. 자, 제일 먼저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요. 여러분들, 그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자? 경매법원에 가가지고
그죠? 매각기일날 하는 일들을 전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 그렇죠.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뭐 하겠어? 입찰표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 입찰 보증금 넣을 거고. 그 다음 넣었을 때 1등 못하면 차순위 신고 같은 거 할 수 있고, 차순위 신고 안 하면 보증금 찾아서 나오고. 별도로 무슨 제도가 있다고?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우선 매수 신고 누구? 공유자와 임차인. 그래서 그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해줄 수? 그거야. 그 다음 우선 매수 신고하게 되면은 그 범위에서 최고가 신고인은 뭘로 봐? 차순위 신고. 근데 그 차순위 신고 그게 다야. 그게 거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딱 다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 없어? 그거요. 시험 문제가 일단. 근데 인도명령 명도소송 즉시항고 얘가 답이라는, 얘가 나온다는 거요. 할 수 없다. 그거 할 수? 하지만 경매 관련 실무교육에선 민사집행법 배워 안 배워? 그래서 웃기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요. 대상물 뭐랑 똑같아? 똑같아. 그래요. 자동차나 같은 거 경매한다 못한다?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대신해 줄 수 있어.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경매를 해가지고서 샀거든? 근데 뒤트렁크를 딱 열어봤더니 골프채 나왔어. 누구 거? 그래요. 그대로 딸려오는 거야. 그게 같이 딸려오는 거야. 밑에서 뭐 이렇게 청소하는데 보니까 반지가 떨어져 있네. 예? 다이아야. 누구 거? 그게 그래. 하지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거요. 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신청하게 되면 등록 통지 며칠 내? 7일. 근데 여기서는 등록 신청하게 되면 통지제도 없어. 그죠? 직접 며칠 내 등록이 이루어진다? 14일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저 수수료 얼마? 법인의 경우는? 그래요. 2만 원, 3만 원 그거 알잖아. 그 다음 여러분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는 누가? 대표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소속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실무교육 시간? 32시간에서 44시간이다. 그 다음 실무교육은 누가 지정한 기관에 가서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관 어디다? 그래요. 대협. 그래서 그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 업무 보증하고 뭐하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 얼마? 분사무소 둘 때마다 그리고 농협은 없어. 1,000만 원이 다르지 마. 여기 특수법인이 어떻게 해? 예, 없어.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그래요. 그게 등록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요건 가지고 등록하면 등록해줘요. 그래서 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했어요. 원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 가서도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부산 가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왜 못해? 다 하잖아. 여러분들 원주에서 등록을 하죠? 원주에서 등록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로 원주에서만 해? 부산 건 중개 못해요? 하잖아 또. 아니 똑같다는 거야. 지방법원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감독을 받을 망정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어떻다? 어느 법원이든 다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는요 가장 쉬운데 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틀리더라고. 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등록의 결격 사유요.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몇 년간? 단. 왜 2년이 왜 나와? 3년. 단.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 그래요. 그 다음 경매 관련 범죄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요. 그 다음, 실무교육 했고, 그 다음, 법원 행정처장은 여러분들 어디하고 어디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협회하고, 예? 실무교육 지정. 그래요.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하냐야.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스스로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뭐야? 인감증명서 플러스 위임장. 그 다음, 그걸 직업적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는 여기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추가. 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적엔 이때는 하나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요. 그리고 매 사건 번호별로다가 개별 매각의 경우 낸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개별 매각 아닌 거야. 예를 들면 이거요. 제1법원 제2 그러니까 제1경매법원, 제2경매법원, 제3경매법원 위치가 어떨 수 있어요? 개별 매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건 번호별로다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은 언제 하오? 그거는 수수료! 위임계약 체결이 있자마자 하는 거요. 위임계약, 여러분. 여긴 전후가 어딨어? 그죠? 위임계약 체결이 있게 되면. 그리고 확인설명서 몇 년간 보죠? 5년. 그리고 확인설명서에는, 자, 경제적 가치 들어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권리. 감사합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요. 그 다음, 자, 수수료요. 상담 수수료 얼마 범위? 50만 원. 그래요. 그런데 개별 매각의 경우는 몇 건 추가 심하다? 그래요. 일괄 매각의 경우는 얼마씩? 5만 원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1등 못하면 50만 원 범위. 1등 하면 감정가 기준으로는 최저 매각대금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얼마 범위다? 근데 통상의 비용은 어디에 포함된 걸로 봐? 그러니까 별도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실비는 특별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수료를 받을 적에는 이때는 뭘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 수수료 그리고 실비는 반드시 언제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개사법에서 발생하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휴폐업 신고 등 이와 같이 발생한 모든 문제는 지방법원장한테 며칠 내 신고? 10일 내. 거기에는 모두 들어있었다고? 자격 정지도. 이때 자격 정지는 누가 받은 거다? 법인 대표의 자격 정지를 의미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금지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중등록, 양도대여, 명칭에 관한 것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여기 금지행위였어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나오면 시험에 뭐가 나온다? 매수신청 대리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매수신청하는 행위. 그 다음 한 건의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 자, 협회에 대한 감독장 명령은 누가 하죠?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 협회 지부에 대한 감독상 명령.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 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때 지방법원장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누구하고 누구? 지원장과 협회의 지부. 단 개업공인중개사에서 감독상 명령할 때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보자기, 출입, 조사, 검사 다 되지만 협회 지부장이 할 적엔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밖에는 없다. 그 다음 통지사항 기억나시는지요? 협회,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 이렇게 연결시켜서 협회가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이 협회. 천재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절등치, 임등치 뭐 있는데 당시 나오면, 후 나오면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외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 그래요. 그 다음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청문제도, 등록 취소 청문제도 있다 없다? 그 대신 뭐 할 수 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예,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에 있다.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등록증을 반납하는데 지방법원장한테 법인의 해산이나 개인의 사망 시에도 7일 이내 반납이다. 이때 개인의 사망의 경우는 누가? 법인의 해산의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협회에 대해서는요, 뭐 무조건 다 누구로 연결하면 돼? 협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죠. 다만 이제 협회의 공개 사업에 대한 거는 운영 실적을 공시하죠. 그거는 몇 개월? 예, 2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일간신문 또는 아니야 관보 및 일간신문, 그죠? 예, 아니야 일간신문 또는 협회 보여야겠죠. 여러 뜻이 협회 하면은 항상 뺀 생각하자 그랬어. 예, 그리고 2개월이다. 됐어요? 예, 그 다음 업무정지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예, 1년에서 1월에서 2년. 그리고 등록이 취소되면 표시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틀릴 거 있나요? 여기 틀리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하면 내가 맞는다고 했던 데가 여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놀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의 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놈을 뭐죠? 천재. 그거 조금씩 중간중간에 풀면서 설명했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아마 머릿속에 남았다가 이번 기회에 이게 한꺼번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는 어때요? 양이. 중개사법을 한번 훑을 정도의 양이지만 생각보다는 작아요. 2시간 만에 끝냈잖아. 그죠? 고생하셨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